트라우마라는 것은 교통사고, 자연재해, 전쟁, 질병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경험이에요. 그런데 직접 그 상황에 있지 않았더라도 나와 연관된 장소, 연관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이태원 사건은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어떤 재해와는 다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봤던 거리에서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. 나나 지인이 겪지 않았어도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. 트라우마에 한번 노출되면 우리 뇌에서 긴장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변형계가 활성화됩니다. 한 번의 노출로도 세상에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. 공포를 더 쉽게 느끼게 되면서 불안감, 우울감이 높아지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.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일상생활에서 짜증이 많아지고 기억력,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저희 클리닉에 불안이나 우울, 집중력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저희는 꼭 물어봅니다. 과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지. 클라이언트 중 많은 경우가 집에 불이 났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PTSD를 겪고 있었습니다. 이처럼 트라우마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간 동안 여러 방면으로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. 먼저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. 한 번 트라우마로도 뇌가 변하는데 지속적인 노출은 뇌에 굉장히 해롭습니다. PTSD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은 군인, 경찰,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많아요. 제게도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 잔상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. 두 번째, 회복으로 가는 길은 슬픈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. 슬픔을 회피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. 술을 마시고 망각을 해버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이 올라올 때 이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해버리면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.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실 마주하기 쉽지 않아요. 아프잖아요. 그런데 모든 감정이 그렇듯 기능이 있습니다.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거든요.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슬플 때 나는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.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이 상황을 직시하고 울어버리고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. 세 번째는 함께하기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가족, 친구들과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고 정서적 서포트를 줘야 돼요.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.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 말고 슬픔을 나누는 방향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. 그런데 저와 비슷한 성격이시라면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기는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샤워하다가 그냥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. 그 사람들도 다 뉴욕에 살지만 정신적, 신체적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했어요.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잘 균형을 맞추시길 바라요. 너무 아프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 혼자 있다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드릴게요. 댓글로 편하게 느끼시는 감정이라든지 일상생활의 어려움, 회복 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